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오늘은 1부에서 만나봅니다. 판관 조청천 시간입니다. 정치쇼의 판관 민주당 조홍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얘기를 해보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병상에서 나와서 퇴원하고 지원 유세를 했거든요. 이 지원 유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 이미 그 사전투표가 역대급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린 모르지만 예. 당락은 거의 결정 난 거 아닌가. 22% 정도의 사전투표라고 22.64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어제 사전유세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승패를 바꿀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미 22.64%. 예. 역대 최고 사전투표 때문에. 글쎄요, 건강 상태가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사실은 사전투표 시작하기 전이 이제 금요일에, 그날이 첫날이잖아요, 사전투표, 금요일이. 그날 서초동 들렸다가 병원 다시 갔다가 여의도 가는 김에 잠깐 들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드는데 왜 그날 안 하고 사전투표 다 끝나고 월요일이었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겠죠. 그때는 건강 상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본인만 한 거죠. 예.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궐선거. 대체적으로 밭도 그렇고 구도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이 확연히 우세하다. 그렇게 다들 보고 있고 두 자릿수냐 아니냐. 그래요? 그게 문제인데 두 자릿수인데 10대 후반이냐 전반이냐. 그런 것까지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이 지원 유세를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선 건 선거 승리 시 본인 영향 보여주려는 얄팍한 꼼수다. 만약에 지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어서 그랬다. 이런 명분 쌓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폄하하던데 국민의힘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시나요? 소수 여당이 다수 야당과 사사건건 이렇게 감정적 대립을 하는 게 과연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용사는 생각하지 않은 아주 자기 장사하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나서 이제 그게 기자간담회든 당내 회의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든 지원 유세든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대해서 사실 눈과 귀가 좀 쏠렸었는데 어제 지원 유세 한 얘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 일각에서는 원팀, 당내 화합 이거를 강조한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한 달 이상 만에 공개적으로 마이크 잡고 발언을 하면서 수박들 다 깨부수자 강서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통합 원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며칠 안에 아마 이제 행보가 나올 거니까 그걸로 보여지겠죠. 근데 가결 직후에 정말 상대적으로 책임이 거의 미미한 박광원 원내대표 몰아내려고 그 난리를 쳤고 의총에서 살벌한 거의 육두문자만 안 나왔지 같은 당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힘든 그런 의총. 그다음에 송갑석 최고 비명계와 조정식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송갑석 최고의 사의만 받아들였죠. 일단 인사로 유추를 하건대는 당의 통합보다는 당 장악력 강화 또 강상 지지층의 요구에 계속 적극적으로 응하고 단일 대우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유추를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메시지는 선거 유세에서 나온 일종의 정치적인 수사지 진위라고 아직까지는 볼 수 없다 이런 뜻이신가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럼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당무 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어떤 발언, 뭐 통합을 강조하는 발언, 뭐 화해와 관용, 용서 이런 발언을 하더라도 실제로 행동이 뒷받침돼야 된다. 인사나 이런 측면에서. 네, 근데 뭐 아마 제 생각에는 대표는 뭐 그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정청래, 그러니까 화해 통합, 정청래 최고 등 지금 뭐 친명 단일 지도부 아닙니까? 원내까지 그렇게 됐고요. 그쪽에서는 뭐 고름 색출, 뭐 외상값, 뭐 이거 비슷한 얘기 계속 할 거거든요. 그리고 5만 이상 청원했다는 거, 뭐 축출을 해라. 당원 청원 게시판에 올라가 있다는 거. 거기다가 원외 인사 위주로 구성된 더민주 혁신회의라는 쪽에서 어쨌든 뭐 굉장히 지금 원내들 웬만하면 다 바꾸고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혼자 뭐 통합, 화합, 뭐 원팀 메시지를 내는데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그룹들의 이 정말 강한 목소리 이걸 어느 정도 제어시키고 이제 그만해라. 뭐 더 하면은 당신들 뭐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게 없으면은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통합 메시지를 내더라도 그 강성 그룹들의 행동을 소극적 좀 방임할 것이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아하. 그러면 별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통합 메시지 통합에. 자체를 별로 안 낼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냥 무기나 언급은 안 할 것 같고. 하더라도 그러면 대표와 나머지 지도부 또 그 원외 세력 또 강성 지지층 이게 그 사실상의 이 대표를 지탱하는 그 친위 부대인데 당신은 통합 얘기하고 자기 친위 부대들은 뭐 반대 목소리 하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힘을 받을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만약에 진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좀 흔들릴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계속 힘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박광원 대표 원내대표를 어쨌든 뭐 밀어냈잖아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그 권한대행으로 이제 박광원 대표가 되면은 이 친명 체제가 무너진다, 위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박광원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고 고수를 하고자 또 뭐 사퇴 불가, 옥중 공천 뭐 이런 얘기를 누구 좋으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그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 잘못됐다 해서 뭐 흔들린다? 그건 뭐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의 승패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유지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통상으로는 이게 굉장한 고려사항이 돼야 되죠. 그렇죠. 뭐 밭도 좋고 그러는데. 근데 뭐 지금 우리 당이 지금까지 굴러온 거 보면 그런 문법, 과거의 문법, 관행, 정상적인 판단 이런 게 지금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지금 친명 체제가 공고화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저요? 제가 못 쳤는데요. 누가 봐도 비명계 의원이라고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거 참 얼마 전에 그 게시판에 올라왔던 수박 당도 측정표 이런 거에 따르면은 5 아니세요? 친문들 그 모임인 그 4.0 민주주의 4.0 그게 1위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친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진 거죠.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수박 당도가 굉장히 높게 판단이 평가가 되신 거잖아요. 강성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당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축출해야 될 5인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거기에 예.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가 저한테 자랑을 할 때 야 너 예. 거기 안 들어갔잖아. 예. 어디서? 그래요. 예. 농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블랙 코미디 같은 건데 강성 당원들은 야 이거 조응천 의원 이거 내보내야 돼, 축출해야 돼. 내년 저 그 공천 때 만약에 남양주에 경선 있으면 우리가 다 몰려가서 낙천시킬 거야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래서 예. 제가 괜찮으시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뭐 친명 유튜브에서는 한 몇 달 전부터 예. 갑자기 그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다가 최경환 전 부총리가 뭐 출마를 하는데 경북 경산이다. 예. 제가 대구지 않습니까? 조응천이 거기 보내면 되겠네. 뭐 박수 치고 그래 글로 보내자. 뭐 그런 것들이 한번 나오더니 계속 회자가 되더라고요. 예. 계속 그걸 반복을 해요. 예. 예. 근데 우리 저를 뽑아주신 남양주 시민이 계시는데 예. 뭘 어떻게 저를 답석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하기야 뭐 마음만 먹으면 이때까지 웬만한 건 다 해왔으니까 그런 자신감 정도는 뭐 있겠죠.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공천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것도 있잖아요. 본인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 공천 때 친명 체제가 강화돼서 친명 공천을 한다고 하면 조응천 의원의 입지가 좀 불안해질 수도 있다라는 많은 관측이 있어서 제가 괜찮으시겠냐고 질문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치 문법 뭐 관행으로는 네. 과연 뭐 조응천을 쳐내면 민주당 전체에 도움이 되겠느냐. 네. 도저히 그건 못할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뭐 굳이 뭐 저뿐만 아니고. 사실 지난 총선 당시에도 네. 당시 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쓴소리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공천을 받으셨거든요. 지난번에는. 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과거의 정치 문법이 그냥 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이번엔 더 그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한 번을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국민의 민의를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 예. 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한 번 더 하고 말고는 부차적인 거고요.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가결표 의원들 징계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공천을 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의원님도 아마 아실 건데 네. 그게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천 불이익을 예고한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꼭 그럴까요? 그러니까 당대표 약속, 의총 결의사항 예. 그거 대국민 약속인데 지켜서 예. 대국민 신뢰 회복하고 뭐 정상적인 민주당으로 나가자라고 예. 주장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과의 약속은 저버리고 강성 지지층한테만 영합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 당에 도움이 되는 쪽이냐. 저는 그 뭐 답은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거 후자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오래전 거의 반년 전부터 영남권 중진 의원들은 아마 저 험지로 여당에서 예. 내보낼 거다. 예. 아마 뭐 구체적으로는 부산에서는 뭐 한 두세 명 빼놓고는 다 바뀔 거다. 그런 얘기가 계속 돌았었죠. 예. 그래도 찬바람 불고 코트 입고 한 12월이나 돼야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네. 그 역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뭐 정말 상상하지 못한 초식을 구사하는 아주 고수들이다라고 국민의힘이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의원님 예측대로 하면 하태경 의원을 선두로 해가지고 중진 험지 출마설, 뭐 불출마론 이런 것들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죠. 예. 왜냐하면 또 여당 쪽은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쪽이니까 인재풀이 좀 많다. 아니 보낼 수 있는 곳이 많죠. 아, 보낼 수 있는 곳이 많다. 예, 뭐 공기업, 예. 공공기관, 뭐 예. 용산도 있고요. 예. 뭐 굉장히 보낼 수 있는 예. 곳이 많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까지 총선 저 공식들을 보면 한쪽에서 이제 혁신 뭐 세 판짜기 돌입하면 다른 쪽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국민의힘발 중진 험지 출마론, 불출마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게 다 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을 의식하면은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예. 과연 지금 우리 민주당이 예.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냐? 예. 아니면 강성 지지층만 어떻게든 묶어가지고 딸딸 긁어내서 그 지지만 확고하게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냐? 예. 저는 요즘 보면 자꾸 후자로 보여요. 그 후자라면은 예. 뭐 여당이 뭐 어떤 초식을 하든 말든 예. 우리는 우리 전략대로 가겠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과거의 정치문법 오늘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게 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요. 의원님, 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하태경 의원의 불출마론 이거 뭐 굉장히 높게 사면서 우리도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원외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경우에도 저 중진 불출마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이런 흐름들을 기화로 해서 당 지도부에서 중진 의원들의 많은 수가 비명계 의원이잖아요. 비명계 의원들에서 정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서. 그 뭐 중진뿐만 아니고 당도 높은 사람들도 거기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홍천 의원도 고향 대구니까 뭐 대구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경상이라고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일종의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정리 요 수단으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충분히 가능하죠. 저 혁신회의는 그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원외 인사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현 지도부와 완전히 밀착돼 있는 그런 행태는 지금 저 본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뭐 중진 험지론이 됐든 혹은 뭐 수박 축출론이 됐든 현직을 자꾸 빼내야 룸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지난 21대 총선 때 우리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빈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쏟아내야 되는데 혁신회의는 뭐 그렇고요. 또 김두관 의원 같으면은 자기가 김포 있다가 양산. 어쨌든 PK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나도 이렇게 험지로 갔던 사람이다라는 걸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에 어디 출마해야 된다고 보세요? 계양을도 사실은 민주당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 가지고 계양을 계속 출마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표부터 솔선해서 험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험지는 글쎄요. 뭐 별로 상상이 잘 안 되고 출마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겠죠. 아 그래요? 예. 그럼 출마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신가요? 아니 뭐 그건 당신이 판단을 할 건데 과연 계속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 바치를 달고 있는 게 자신과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더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겠지만 조홍천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안 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아니 왜냐하면 재보궐에서 당선되고 대표에 올라가고 한 이후에 그 보여왔던 그 행적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당대표 보위 방탄에 주력하느라고 민생을 놓치고 있다. 그런 평가가 뭐 꽤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지역에 출마를 할 경우에 그 뭐 계속 그걸 이어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공격을 해도 할 말은 별로 없지 않을까. 오히려 나는 요번에 완전히 다 벗어 던지고 나부터 알겠습니다. 민생의 바다로 가겠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